이런 시장 다니면서 막 장 보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먹고 호떡도 하나 먹을까 이따? 예전에 술 엄청 먹고 여기 와서 혼자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순댓국 2개랑 머릿고기 10,000원어치만 줄 수 있어요? 김변이 여기가 진짜 찐 맛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일단 생강이 많이 들어가요. 기가 막혀요. 아유. 녹아요. 이제 순댓국을 드셔보시면 와. 와. 어디를 가든 맛있는 데를 다니는 게 낙이라서. 근데 이승기는 진짜 충격적인 게 그런 사람이 죽인다 그러면 진짜 무서울 것 진짜 같아요. 네. 사람을 돈으로밖에 안 보는 건가? 내년 상반기 내로 감옥 갈 거예요. 이진영 대표가 이 사람이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돈이 있을 때 줬으면 됐어요. 그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그 돈을 줘야 합의가 될 텐데 그 돈을 안 주게 되면 감옥 갈 수밖에 없어요. 가압류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야죠. 무조건 해야죠. 이성이 불쌍해 막 이러잖아요. 재산이 뭐 200~300억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누가 누굴? 마음이 놓이네요. 원래 들깨가루 순대국에 넣는 거 좋아해서 방금 넣었는데 맛이 없어진 건 아닌데 그 생강 맛이 사라져서 네. 아쉬운 거. 가시죠. 커피 한 잔 하시죠. 그렇죠. 네. 사장님 김장 안 하시죠? 사장님 집은. 제가 와이프랑 결혼하기 전에 이제 결혼하려면 잘 보여야 되잖아요. 네. 그냥 가서 거기서 과수원에서 그 감 따고 고구마 이렇게 캐는 걸 했는데 와 고구마 캐다가 그냥 실실할 뻔했어. 허리가 진짜 막 열었는데 막 구더기 막 엄청 큰 벌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야 결혼하기 진짜 쉽지 않구나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이혼을 할 수 있는지, 이혼 사유가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가장 많은 이혼 사유로 꼽힌 게 절반이에요. 이게 뭘 것 같으세요? 돈 문제요? 아니에요. 성격 차이. 부부가 같이 산다는 게 어쨌든 대부분이 한 25년, 30년간 다른 환경에서 다른 가족들과 따로 살아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땅 하고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서로 양보하고 뭐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누구 한 명이 완전히 져야 되는 거야. 그냥 100%. 영상들 보면 그때 누구였더라? 이제 나중에 결혼할 무슨 친구한테 이제 이미 결혼한 친구가 얘기를 해주는데 네가 결혼을 하고 뭔가 어떤 주장이나 네 생각을 내세울 그럴 생각 자체를 하지 마라. 너는 그냥 무조건 네가 잘못했고 뭐 와이프가 하는 말에 절대 토도 달지 말고 그냥 네가 무조건 죄인이라고.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야지 편하게 산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말은 결국에는 성격 차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한 1, 2년 산다고 이게 극복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누구 하나가 져주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계속 져주는 과정에서 그래서 상대방이 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변화가 없고 호의가 계속되면 뭐 분리가 된다고 권리가 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게 계속되다 보면 이제 상대방도 못 참고 이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통계를 보면 그게 제일 많았고 두 번째가 돈 문제였어요. 만약에 식당을 했는데 네. 빚을 내서 가게를 냈는데 가게가 망했다. 그런 경우는 사실은 뭐 이혼 사유로 주장하기 좀 쉽지 않죠. 그리고 내가 판사라도 막 열심히 했는데 근데 이제 그걸 만약에 이혼 사유로 이혼 소송 제기하면 소송 제기한 쪽에서 엄청 방탕하게 살았다 이렇게 주장하겠죠. 실제 역사적 사실이 그렇지 않더라도. 아무튼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고 다음으로 이제 나타나는 이혼 사유가 이게 이제 재판상 이혼에서 제일 많은 부정행위라든지 폭력행위 이런 걸로 이혼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이혼이 거의 다 됩니다. 왜냐하면 법에 규정된 어떤 이혼 사유에 딱 해당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집에 갔는데 너무 싫은 거야 그냥. 너무 꼴보기 싫고 그냥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이런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하면 와이프가 날 너무 무시한다. 그렇지? 근데 어쨌든 제 의뢰인이 느끼기에는 그게 몇 년간 지속되다 보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재판을 걸어서 어떤 판결로 이걸 판단받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무시한다? 도대체 뭐 어떤 구체적인 뭐 사례를 들어야 되는데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혼을 꼭 하고 싶으신데 이혼 사유가 별로 없으신 분들이 찾아오면 일단은 그래도 될 만한 이혼 사유들을 좀 모아서 카톡이라든지 증거 이렇게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혼인관계가 파탄 났음을 이제 몸소 보여주는 거죠. 소송을 걸고 집을 나오는 겁니다. 그냥 집을 나오면 이건 악의의 유기라고 이혼 사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그냥 집을 나오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니까 버리는 거. 근데 이혼 소송을 걸고 나오면 어쨌든 내 입장에서는 이 혼인관계가 파탄 났음을 이렇게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나오는 거니까 사실 이혼 소송을 할 거면 집을 놔도 됩니다. 이혼 소송이라는 게 3, 4개월 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짧아야 뭐 한 6개월, 6개월도 저는 그렇게 끝나는 경우 거의 못 봤고 뭐 아이에 대한 양육권 다툼이 있거나 뭐 재산 분할에 뭐 어떤 재산 분할할 게 많다. 상대방 재산도 줘야 되고 뭐 내 재산도 줘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최소 1년, 1년 반. 근데 최근에 끝난 사건 2년 반 만에 1심 끝난 경우도 있었어요. 되게 웃겼던 게 1심이 시작됐을 무렵에 아파트 값이 지금 판결 선고될 때 50%가 올랐어요. 그래서 재산 분할 액수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근데 또 이번에 이제 이제 재산 분할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혼 판결이랑 더불어서 항소 여부를 고민하는데 고민하는 시점에 1억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항소 안 했습니다. 그럼 그게 요즘 처분이 좀 어렵잖아요. 처분 안 됐어 그 지금 부르는 값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어쨌든 제3자인 법원이 판단하려면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그런 경우는 KB 부동산 시세라든지 뭐 국토교통부 뭐 그런 실거래가 조회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걸로도 나는 한쪽 당사자가 나는 이거 못 믿겠다. 그러면 감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싸울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이혼해, 내가 너랑 못 살겠으니까. 그거는 사실은 진짜 이혼할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고 진짜 이혼을 하는 경우는 뭐냐면 갑자기 집을 나가버리고 며칠 뒤에 그냥 소장이 도달합니다. 야 이혼해, 네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혼을 안 할 가능성이 높고 이혼을 정말 마음을 굳힌 사람은 특별하게 그렇게 야 이혼해 이런 말 안 해요. 이혼해라는 건 사실은 상대를 위협하는 거거든. 너 나한테 제대로 안 하면 나 너랑 이혼할 거야 라고 위협하는 거지 실제로 왜냐면 이혼을 할 생각을 딱 해보면 일단 애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나는 이제 어디서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또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고 막 그게 그리고 늙어갖고 이제 내가 혼자서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엄청 외롭거든요. 그런 많은 걸 생각해보면 사실은 이혼을 택한다는 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행동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최근에 났던 판결이 이제 여자분께서는 남편의 어떤 그런 가스라이팅 그리고 막 뭐 무슨 일이 애가 다쳤으면 니 때문에 다친 거다 이런 거야. 그리고 자기가 뭐가 잘못돼도 너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 제 의뢰인은 한 10년간의 가스라이팅 때문에 막 우울증도 엄청 많이 오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소송을 걸어서 이번에 이혼 판결이 내려졌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아직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판결이 받아졌으니까 상대방이 더 잘못했다 이런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위자료도 이제 얼만큼 줘야죠. 근데 판결문의 내용이 되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어쨌든 남편이 잘못했는데 너는 뭘 잘했니? 여자한테? 너도 잘못했다. 그래서 남편과 너 둘 다 잘못해서 이 혼인관계의 파탄에 둘 다 책임이 있으니까 위자료는 누구한테도 지급하지 않고 다만 이미 혼인관계는 파탄됐으니까 이혼은 받아들인다. 이런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 의뢰인이 가장 화가 났던 게 재산분할도 아니었고 이혼이 받아들여졌는데 위자료도 괜찮아요. 근데 내 잘못도 있다고? 네, 거기에 엄청 충격을 받으셨죠. 누구 한 명을 유책 배우자로 만들고 위자료를 주고받는 어떤 그런 내용의 판결이 사실은 부담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위자료를 주고받는 내용의 판결은 결국에는 이제 부정행위라든지 폭행
이런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폭행까지 이르진 않았거든요. 다음에는 저 참고를 좀 듣고 찍어야 돼요. 아 그러네. 오늘 지금 처음에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근데 본드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고 여기 안 열 수가 없어요. 가구가 얼른 채워져야 될 텐데. 그러니까 채널 본문 구독자분들 감사드리고 콩가루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 콩가루 촬영 가거든요. 네, 네. 새로운 주제로 맛집을 다니면서 구강순댓국 같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좀 촬영해 보시죠.